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의 홍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3일이죠. 이제 11월, 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인데, 자, 중요한 건,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급등을 좀 했고, 아직까지는 좀 목이 마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어디냐라고 또 이제 안도의 한숨을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사실상 싸게 잡은 분들이나 아니면 저 위에서 아직까지 본전에 좀 기다리는 분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제 보는 시각은 결국 반등 나오면 좀 기쁘다겠죠. 반등 나오면 이제 기쁘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져도 사실 현금 있는 분들이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장세가 분위기 자체가. 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지지선이 훼손되면은 더 빠질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배워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주식 공부하실 때 사실 기술적 분석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기본적 분석,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시장 거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BW, 뭐 CB 뭐 이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 10% 정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공부가 왜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은 사실 왜 그냥 색칠놀이 같고 그냥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차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배우게 되는 게 지지선 저항이죠. 근데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 더 빠질 거다 내지는 뭐 돌파하게 되면 더 오를 거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있죠? 그 전에도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은 왜? 코스닥이 저점이 깨졌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저점이 깨졌을 때예요. 그럼 이때는 야 매수가 아니라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죠. 왜?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종목이 한 5에서 10%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리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 보시면 결국에는 현금이 있어도 매수가 쉬운 자리가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거죠. 왜? 현금 있는 사람은 점점 나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싸게 잡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저점 매수,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잡고 싶은 심리가 있고, 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도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심리를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지금의 위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오늘 반등이 사실상 꽤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그죠? 꽤 크게 나왔는데 이슈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가 오늘 또 전략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부터 투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시간 20분?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시니까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윤곽은 언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5시 정도 윤곽이 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박빙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뿐하게 뭐 바이든이 여론조사대로 이기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요, 사실. 왜냐면 우편 투표는 지지를 하는 쪽이 이제 민주당이 많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죠?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8천만 명 전체 유권자의 한 70%, 60%? 70%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8천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우편 투표를 한 분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좀 많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많대요. 근데 이제 이 우편 투표를 오픈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좀 작고
또 디지털화가 좀 잘 돼 있으면은 하루 안에 이게 다 나올 텐데 워낙 또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편 투표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야 나 그거 못 믿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개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뭐예요? 굉장히 박빙이면 예를 들면 55대 45다. 그러면은 내진 이것보다 조금 더 압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60대 40 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불복하면서 뭔가 이제 시간이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용평가사에서 S&P라든지 피치 쪽 결국에는 굉장히 찌질한 모습인 거고 어찌 보면 민주적인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거. 그래서 불복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비용 증가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다들 이제 개인 신용등급이 있으실 텐데 신용등급 1등급과 8등급, 7등급이 어떻게 금리 차이가 좀 나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신용등급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싸고 신용이 안 좋으면 금리가 비싸죠. 그러니까 나라도 똑같아요. 신용이 좋으면은 금리가 저렴한데 신용이 안 좋으면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선 채권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장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용등급이 이번 처음은 아니거든요. 강등된 게. 2011년도에 미국이 이제 트리플 A를 상실을 했죠. 요때 S&P가 신용등급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왜? 트리플 A였어요, 다 계속. 근데 이거를 이제 강등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크게 출렁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럴 거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불복 사건, 근데 그런 어떤 불복 사건도 결국에는 뭔가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신용등급 강등을 이끌어낸다면 신용등급 강등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금융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이슈인 거고, 그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시장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예요?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호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기축 반등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죠? 호재가 지금 많다의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기회예요, 이게 사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빠질 때 저점 매수 기회였잖아요. 악재가 있었죠, 그죠?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때 들어간 분들은 수익이 빨리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입장 차이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실 현금이 내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기 되게 유리한 자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악재가 나오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거든요. 기존 종목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뭔가 전환을 시켜야 돼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쉽게 설명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20%가 여러분들 빠지게 되면 잡주,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20%가 빠지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이 우량주도 20%가 빠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똑같이 손실이면 이걸 팔아서 이걸 산다라는 거지. 왜? 똑같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겠어는 지금 시점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에 빠져 있고 우려감이 있는 자리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어찌 보면은 내 계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아니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모아할 수 있다. 환승, 그러니까 갈아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자리, 아직까진 불안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너무 불안감으로만 생각을 하면
좋은 대응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히려 또 기회를 활용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잡주를 우량주로 갈아탈 기회 내지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싸게 사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이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확률도 상당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돈 풀기 기조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왜?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이래. 뭐가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오늘 75명?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죠? 다른데 뭐 프랑스도 하루에 5만 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국가들은 뭐 5만 명, 미국 막 10만 명. 근데 우리나라 하루에 100명도 채 안 됩니다, 사실. 해외 유입 빼고는 거의 드물죠. 근데 이제 돈 풀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국가들보다 확실하게 강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낮다. 그 이유는 뭐야? 코로나 환자 추이가 다른 국가들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누적이 900만 명이에요. 신규가 9만 9천 명이에요, 사실. 인도가 800만 명, 브라질이 550만, 러시아가 160만, 프랑스가 130만, 스페인이 110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41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화면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좀 작아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검색하시면은 언론사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다 정리를 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결국엔 제일 많습니다. 900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지금까지 누적이 2만 6천만이에요.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100명 남짓. 오늘은 70명대더라고. 그죠? 네. 사망자는 460명이고 치명률은 한 1%. 치명률은 큰 변화 없어요, 사실. 치명률이 크게 지금 등락을 보이지 않아요. 뭐 다른 미국이나 국가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유난히 높은 데가 이제 멕시코, 유난히 좀 높은데 10%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1에서 3% 정도 됩니다. 뭐 이제 이거 걸려서 그냥 나는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죠. 우리가 뭐 감기 걸린다고, 감기 환자는 많지만 감기 걸린다고 물론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무조건 감기 걸린다고 우리가 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단 치명률이 훨씬 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코로나 우려감은 결국 어떤 상태로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사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을 비롯해서 남미, 유럽, 북미 지역이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프리카 옆에 이제 아시아, 중아시아 지역 쪽은 이제 인도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조금 많다. 우리나라 뭐 싱가폴, 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쪽이 있죠. 이런 쪽은 확진자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어떻게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중요한 건데, 이제 뭐 프랑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프랑스나 독일 있죠? 자, 프랑스나 독일이 EU에서 경제 1, 2위에요. 독일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1, 2가 지금 봉쇄를 했으니 어떻게 당연히 영향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악재는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가장 영향력 있는 애가 봉쇄를 했어. 그러면 그 밑에가 백날 해봐야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릴 건 뭐예요? 확진자가 줄어들면 뭐 할 수 있다? 반등 볼 수 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고점을 찍긴 했어요. 고점을 지금 찍고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 어디? 미국이나 EU,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 완화가 된다면 이것도 서서히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 뭐 사실상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무조건 바이든이 되면 올라가고 트럼프가 되면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증시에는 사실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크게 흔들리고 갈 거냐 그렇지 않고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올랐죠, 빠졌죠, 흔들리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건데 이 진폭을 버티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거지. 그죠? 요 진폭을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서 경제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수치에 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은 굉장히 모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좀 다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국가들보다 흐름이 상당히 좀 좋고, 왜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빠르죠.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 증시 대주주 요건 홍남기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좀 더 흐름을 봐야겠지만,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한다 이럴 거면 뭐하러 했어.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사실상 조금 불만인 게 뭐예요, 남들이 반대해도 좋은 정책이면 밀고 가야지, 그죠? 애초에 그러면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 한 종목에 3억 들고 있을 만한 상황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호구 잡으려고 그랬다라는 게 조금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세금 거두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많이 거리고 무리해서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안타깝다, 이제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됐죠. 실적 발표 기간이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도 경제 지표 중 하나예요.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이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데 이번에 수출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 정치 이슈, 그죠? 이제 이 부분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자 중요한 거는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차트입니다. 금요일날 차트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이 깨졌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황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개인 투매 나옵니다. 어디에서? 파생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물시장, 파생시장.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선물시장이 굉장히 좀 커요 사실. 전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데 미국 다음인가 그렇습니다. 넘버 3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탑3 안에 이제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생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물 옵션 요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요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이 변동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 파생시장이 크기 때문에 현물시장에까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파생 변동에 의해서 현물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웩도독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현물이라는 건 그냥 지가 있기를 가면 되는 건데, 파생의 수익 구조에 따라서 현물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안 좋지 않은데도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현물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파생이 결국엔 또 똑같아요. 제로섬이에요. 두 가지의 합.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로섬의 구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결국 합이 제로란 얘기지. 그러니까 개인의 만약에 손실과 아니면 메이저들의 수익이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마이너스 100억이다
근데 메이저는 100억 수익이야. 그러면 뭐야? 합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누군가는 손실보면 누군가는 수익 보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파생이에요. 사실. 자, 누군가는 손실보면 누군가는 수익 보는 게 파생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개인이 여러분들 여기서 지난주에 뭐가 파생해서 손절 나왔어. 투매 나왔어. 투매. 하방을 크게 보더라라는 거지. 그거를 잽싸게 포지션을 누가? 외국인들이 바꿔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반대로. 제가 이 얘기를 금요일 장에 여러분들 해드렸어요. 장 밀렸는데 요거 나왔으니 이거 한번 효과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시황을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란 얘기예요. 둘이 합이 0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이 손실 보면 누군가 이익 보는 거죠. 그럼 개인이 이익 보면 누군가 손실 보는 거지. 메이저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 수익 보게 해주겠냐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엔 개인이 뭐 백기투항하는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반등도 여러분들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결국 뭐 이 내용을 몰랐으면 여러분들 뭐 매수 타이밍을 늦추거나 매수를 늦추거나,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가 좋냐고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점이 깨졌네요. 이거 뭐야? 더 빠지겠네요. 그러면 더 빠질 거니까 나는 지금 매수 안 해요. 내지는 나는 지금 조금 팔게요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흐름들이 그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웬걸? 이틀 동안 급등 나오죠? 그럼 금요일이 저점이죠. 그럼 이때 털린 사람은 뭐야?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죠. 속이 쓰린 거예요. 근데 어제도 여러분들 코스피가 1.4% 올랐지, 오늘도 1.8% 올랐지, 종목을 지수를 보니까 3% 이상 코스피 올랐어. 종목별로 보면 5에서 10% 반등이에요. 이건 사실.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이때 매도한 사람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눌리면 산다 그러잖아. 그럼 안 눌려. 계속 가면 어떻게 해? 놓친 거예요. 그럼 저점에 파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그림 그리기만 하시면, 그러니까 안에 어떤 내용들을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지금 장세는 뭐야? 털린다니까. 털리고 나서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속도전이야. 많이 빠지죠? 많이 올라가. 근데 그게 지금 뭐 박스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많이 빠졌죠? 많이 올랐죠. 종목들도 보시면은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죠. 예. 시장 변동성이 왜? 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이 빠지기만 하는 종목이 훨씬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히트.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그죠? 네. 13만 5천원 공모가를 지금 뭐 터치를 했다 뭐 하긴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 오늘 5%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이 종목을 오늘 산 사람 내지는 어제 산 사람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찔끔 반등 나온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기만 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을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이 뭐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좀 더 확인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 느끼셔야 될 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금요일날 저점을 깬 이유가 여러분들 뭐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금요일날 시장이 저점이 깨졌어. 박스권이 이탈했어. 야, 이거 추가 급락 나오겠네. 미국도 많이 빠지고 독일도 많이 빠지고 유럽도 많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박스권 훼손되는구나. 근데 내용을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아, 이거 괜찮은데 버틸만 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 매도 자리 아니야. 왜? 개인들이 파생해서 흔들리니까, 털리니까. 근데 이때 그러면 왜 빠진 거야? 오늘 오를 거면? 달라진 게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지난주에도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트럼프가 지고 있었어. 바이든이 이겼던 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 플로리다 한 군데에서 0.4% 앞선 거? 이것 때문에?
이유라면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섰던 적이 지난주에도 없었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주말 동안에도 마찬가지요. 사실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게 없는데 그냥 시장만 빠졌다가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 그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변화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급.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그냥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어 가다가 한번 크게 털어먹고 뭐 빨리 회복을 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대선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 단 뭔가 이제 변동성은 나와주긴 하겠는데 그게 큰 그림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별거 없는데 시세만 흔들면서 여러분들 개인들 털어먹더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는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많이 털린 개인들이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제 파생에서도 나온 거고 그 주 월요일에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털어먹는 어디 현물에서 개인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인 투매가 나오고 나서 시장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개인 투매 나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코스닥은 그때부터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전에는 뭐 질질 흘러내렸어요. 계속 빠졌어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사줘? 왜 이렇게 안 사줘? 왜 이렇게 안 사줘? 왜 반등이 안 나와? 생각하다가 결국 투매 나오니까 빨리 올라치잖아. 그지? 그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돈 많은 애들이 이거 모를까? 트럼프가 됐지, 바이든이 됐지, 바이든이 좀 더 확률 높은 건 당연히 알겠지. 그럼 트럼프가 되면요? 그럼 뭐 트럼프가 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안 해놓겠어요? 돈 많은 애들이? 몇십 조씩, 몇백 조씩 굴리는 애들이 그런 대응도 안 해놨을까? 여러분들? 돈 많은 애들은 똑똑한 애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죠? 당연히 그런 대응 해놓고 나서 지금 뭔가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박스를 지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를 미뤄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큰 기회. 그래서 유동성 훼손되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좀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여러분들 연장된다라는 거. 그럼 유동성 장세는 어떤 장세가 유동성 장세예요? 저금리가 유동성 장세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기 힘들죠. 미국도 금리 인상하기 힘들죠. 언제? 당장엔. 그러면 내년에는 쉬울 수 있을까? 내년에 글쎄 성장률을 봐야겠지만 조금 애매하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동성 장세가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럼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악재가 많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 놓여있고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빨리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호재가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돌파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 신고가 나오고요. 근데 그 신고가가 나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또 수익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또 수익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대선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나요? 바이든이 되면 어떡하나요? 뭐 불복하면 어떡하나요? 우려감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엔 중요한 이슈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더 예민하지만 그 코로나도 결국에는 조금 관리하면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시간 끌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언제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집구석에만 모아놨다가 또 이제 없어진다 싶으면 나와서야 소비해. 그리고 또 증가된다 싶으면은 또 해갖고 우리나라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좀 좋아진다 싶어서 지금 조금 풀어주고 이번에는 등급 나눴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같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좋아질만 하면, 그러니까 나빠질만 하면 좋아지고 나빠질만 하면 좋아지고 이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박스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등락을 반복하는 거지. 이제 이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거. 악재에도 우리나라 증시 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호재고. 그럼 저는 아직 기회를 못 잡았는데요. 그 부분들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본인의 습관을 바꾸기는 힘들어. 하루아침에 이거야 딱 하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회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 금요일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빨리 났죠. 그러니까 즉 매수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이 빨리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게 우려감이 지금 가시질 않는 자리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나중에 안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좋아질 때 여러분들 수익을 빨리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등락은 조금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추세 훼손은 아니니 우리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털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들 수급 내용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종목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알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분할매수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거야. 자꾸 본인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응? 내가 불안하니까 팔아야 되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사야 된다는 이제는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 왜? 본인이 매매했던 습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냥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죠? 대부분 주식하시는 개인들은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정보로든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리딩으로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또 문제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요일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종목이 빠지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현실에선 알파를 써도 이런데 현실에서는 오죽하겠어, 사실. 분할 매수가 아니라 매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금요일 같은 털렸을걸 이미, 그죠? 털렸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아요. 왜? 막상 여러분들 이 알파에 따른 어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분할 매수나 알파가 하는 분할 매수나 사실 큰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심리의 어떤 부분들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진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AI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빠지면 무섭지, 보시면. 그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지난주 금요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금요일날 빠졌으니까 나 무조건 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없었을 것 같은데. 웬만한 개인이 갖고 있는 내공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매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100이라는 현금이 있어도 여러분들 100 다 안 쓴단 말이에요. 언제? 왜? 50을 쓴다는 얘기예요. 50% 쓰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왜? 투매가 나와도 여러분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70 정도 썼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대박이죠. 왜? 누군가는 이 자리에 매도하는데 누군가는 사. 그러면 입장이 완전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에 어떤 큰 차이를 일으킨다고, 항상.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이는, 그 사람의 차이는 결국 어려울 때 드러나거든. 장이 좋을 때야 사실 개나 소나 그냥 다 수익이 나요. 누구나 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초보랑 고수랑 차이가 날 때는 요럴 때 또 차이가 난다고. 누군가 이때는 매도하고 누군가 이때는 매수하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또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초보 투자자들과 같이 행동을 해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불안했을 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들이 또 그러니까 남들이 편할 때 여러분들도 편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큰 수익이 안 나요, 정작. 진짜 좋은 수익은 남들이 겁먹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딱 대응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그래서 알파의 장점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심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조차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뭔가를 터치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야, 장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매수 전략 지금 실행해놨는데 이거 매수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아니 뭘 어떻게 빠지면 산다고 이미 전략적으로 해놨는데 빠지면 사야지. 안 그래요? 빠지면 사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왜? 빠지면 산다고 나는 전략을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린 건데, 빠져서 저점 매수해서 수익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 드린 건데 정작 빠져서 매수를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를 여러분들 조금 단디 잡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너무 불안하시면 현금 비중을 일부 갖고 계세요. 그냥 계좌에 넣지 말고, 내가 만약 1,000만원 투자한다, 1,000만원 투자한다. 근데 나는 한 200만원은 그냥 무조건 장이 빠졌을 때, 200에서 한 300 정도는 시장이 빠질 때 폭락할 때 나는 이거 무조건 쓰겠어. 이것까지 다 쓰면 나 너무 심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딴 데 빼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은 그냥 계좌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략대로 움직이실 수 있게끔. 왜? 종목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탄력 좋은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면 당장에는 뭔가 꾸역꾸역 안 담아놔도 수익이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쌓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장중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장중에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좀 잘 들으세요. 요거 이야기하고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무슨 장세예요? 박스권입니다. 그죠? 악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악재가 많지 않아요. 물론 우려감이 있을 만한 사항들이 있죠. 하지만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결론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어요. 뭐 바이든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밑에 있다라는 거, 그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냥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불안 심리를 조정하지만 결국엔 뭐가 반등도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건 결국 뭔데? 개인들, 잘 모르는 개인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면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샀다 손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인들이 지금은 위험한데 결국 그런 개인들이 여러분들 털리는 거라고.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털리고 누군가는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율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익 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자리는 아닌 거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 이 변동성이 커야 여러분들 수익이 빨리 나요. 변동성이 커야 된다고. 시장이 이렇게 가면은 수익 나겠어. 종목 보니까 하루에 한 1에서 2% 정도 만약에 변동성밖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단타 치겠습니까? 뭐 수익 나겠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단타 치자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있죠? 우리 봐요. 자, 이런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르다 밀렸지만 오늘 결국은 어떻게 10% 올랐어요. 3,500 어디? 90원까지 올랐어. 그럼 3,400원에서 3,350원짜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5% 이상 수익 안 나와? 그럼 3% 정도라도 수익 안 나와? 지금 같은 분위기에 3에서 5%라도 단타 칠 수 있으면 대박 아니에요? 사실? 그럼 초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먹었으면 못 먹는 것보다 낫잖아. 손실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장 불안한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잘 잡아 드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게 결국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단타도 치는 건데,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1에서 2%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거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잘못하시는 분들은 뭐냐? 팔아야 될 자리에 팔지 않는다. 왜? 더 먹으려고. 사야 될 자리에 사지 않는다. 왜? 현금이 없거나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알려줘? 우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장중에 대응을 바로바로 못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주지만, 또 장중에 더 먹으려고 너무 욕심 부리는 분들께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알파가, 전략 매매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장점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수치는 기본적인 세팅이 5%거든요. 5%인데 요거를 좀 수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오늘은 요거 이야기를 좀 안 할게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좋은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손보지 마시고 대신 요 전략 등록을 하시고 나면 그냥 전략에 여러분들 흐름을 맡겨 놓으시면 요즘 장세에서는 오히려 대응하시기가 좀 수월할 거다. 이제 요 부분들. 왜? 어떤 본인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개입시키지 마세요. 빠지니까 우려감이 큰데요. 왜? 당연히 장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비교해 보시면 무서워요. 못 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그냥 냅뒀죠. 전략대로 가시라고. 왜 그랬을까? 빠지면 사실 분들은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수익 보시는 분들은 수익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처럼 살 자리에 사야 빨리 수익이 나. 근데 살 자리라는 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으면 지난주 금요일이 살 자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내고 봤으면,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악재만 있을 때가 여러분들 기회거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악재는 있었죠. 뭐 애플 실적이 안 좋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나요가 악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어.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털린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좋은 기회였던 거고, 큰 그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코로나 사태라든지 트럼프의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박스권이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호재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급등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섭다고 여기서 안 사거나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 분명히 또 있잖아요. 금요일날 막상 밀리니까 전략대로 가는데 이거 사요 말아요. 불안한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왠지 정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정지하셔서 매수가 안 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지? 그런 분들은 또 땅을 치고 해야 한대. 아이씨,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지시켜갖고 이제 못 샀네.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습관이고 그게 사실상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다른 어떤 증권 방송이나 다른데 리딩방 이런데 가서 보시면 멘탈 붕괴 온 전문가들 굉장히 많을 걸. 왜 지금 시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장 빠지는데 저점 깨졌는데 어떻게 시황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장 경험이 없는 애들이 막 전문가랍시고 막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사실상. 개인 투매 증상이 뭔지, 투매 증상이 뭔지, 대응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장 빠지면 멘붕이에요. 좋다고 추천하고 나서 밀리면 그냥 멘붕이라고. 그냥 기다리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리딩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유해도 우리가 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더라도 왜 팔아야 되는 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짜드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으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식 전략 있죠? 그 상황에만 움직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확실히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뭐예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알파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장중에 자리를 자꾸 비울 일이 생기시는 분들은 알파 쓰셔서 그 전략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들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어떤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이야기하는 거에 제가 또 반박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종목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신재생은 무조건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2차전지 잘 보자 라고 했고 반도체도 잘 보자 그랬죠. 여러분들 그 종목들로만 포트 구축을 해놓으셨으면 적어도 뭐예요? 손실이 났을지언정 회복은 굉장히 빠르고 딱 흐름 보시면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번 매매해서 인생 바꿀 수 없다니까? 네? 무슨 도박이야? 한성 매매 한 번 매매해서 인생을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방법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7번, 8번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도 이거 10종목 중에 7, 8개가 수익이 나고 2, 3개가 손절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 확률이거든요. 그럼 한두 개 수익 났다고 해서 그 방법 계속 쓸 수 없으면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해서 매매를 할 거냐. 근데 개인들은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제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 종목이 안 갔어. 다른 종목 급등했어. 뭐 어떤 기분이 들까? 소외감 느끼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소외감 느낄 때 그 개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게 당장에 시장 오를 때 안 가면 흔들린다고. 못 버텨요. 멘탈 나가. 그러면 결국에는 내 계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계좌에 많은 종목이 있고 차익 실현이 계속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 두는 게 여러분들 멘탈에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좋고, 그죠?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해드렸지. 편의점에 많은 각가지의 어떤 상품이 있죠. 그럼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이 한 종목 하나 많이 팔아갖고 대박 날려 그래? 그렇지 않잖아요. 갈비찜 마냥 갈비만 팔아? 안 그러잖아. 그죠? 많은 상품을 팔아서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편의점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알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꿔 가시면 돼요. 그냥 왜? 이렇게도 수익 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도 수익 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안전성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전략 매매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릴 수 있을 것까지 좀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저 밑으로 하진 않을게요. 왜? 어차피 빠지면 더 사지 뭐가 필요해요. 빠지면 더 사지 뭐.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종목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잖아. 그래, 시장 빠질 때 같이 밀리지만 시장 오를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가격을 저 밑으로 해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 됐는데 2차 매수까지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손실 났다 그래갖고 막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M게임 4,900원. 자, 지난번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웹툰 관련주는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다가 매수 추천 나가고 한번 빠졌는데 급등 나왔잖아. 이때 매도 되는 거예요, 사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알면 아실 거야, 그지? 그때 한번 슈팅 나와주잖아요. 19%,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좀 밀릴 수 있어. 괜찮아요. 어차피 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이때 매수하고 밀렸는데 이때 저점 매수하기 훨씬 수월하잖아. 그지? 그럼 저점 매수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왜? 많이 사니까. 근데 개인들은 당장의 그런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매매랑은 차원이 다른 건데 자꾸 기존 생각대로 하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튼 종목에 집중합시다.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건 1880원에 다시 잡겠습니다. 아마 분할 매수 들어가갖고 매수가 되신 분들은 매도 되셨을 거예요. 이건 차익이 되실 텐데 아마 이제 분할 매수 밑에 2차 매수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물량 좀 더 담으면 되겠습니다. 1880원 기가레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화전기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시간이 좀 끌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끌린다라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리로 좋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자리, 매집하기 좀 수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화전기는 삼화콘덴서랑 지금 뭐 같은 계열인데 중요한 거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죠. 박스인데 중요한 거 흑자 기업이고, 지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가전제품들도 있지만 전기차 모멘텀도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기가 하면 삼화콘덴서 따라가고 하는데 그 뒤에 또 삼화전기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도 엮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는 18,200원. 그래서 단기도 괜찮고 조금 중기 이상도 괜찮다. 대신 사놓고 안 간다라고 지지부진해할 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파만 22,800원. 한국파만 22,000원. 코로나 신약 기대감이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파마. 덱사메타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17,700원 가겠습니다. 폴더블 자율주행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무선 충전도 있겠습니다. 17,700원. 오상자이엘은 자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죠. 12,6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봉 LS가 얘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요것도 24,000원입니다. 현재가보다 좀 높게 전략 등록할게요. 신규 성장 이후에 사실상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규 성장 이후에 빠졌다 올랐다 다시 밀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박스권이죠? 쌍바닥인데 중요한 건 쌍바닥을 그릴 때 시장이 폭락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폭락했는데 쌍바닥이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 수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사고 빠지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어떤 피부 연골 조직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상당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위치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전략 등록할게요. 자, AD테크 24,300원 등록하겠습니다. AD테크 시스템 반도체 업체거든요. 삼성전자 옛날에 TSMC랑 거래를 했는데 TSMC랑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삼성전자 쪽이랑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 추세선이 조금씩 어떻게 벗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전략 종목이다라는 건 추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대박 내보자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차익 실현이 되게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뭔가 끝까지 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확률 높은 종목들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물 주고 막 그냥 씨앗에다 물 주고 잘 키워야 되는데 씨앗이 발악 안 되고 죽은 씨앗이면 어떻게 해? 백날 물 줘봤자 안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돈 못 벌지 그럼. 근데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뭐가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고인 계좌는 썩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다고 여러분들 거기서 대박이 나? 안 나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순환시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럼 결국에는 가능성 높은 종목들로 계속 포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잊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리바트는 지난번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16,000원 또 다시 잡겠습니다. 자, 큐렉소는 6,300원. 로봇 수술 관련주예요. 로봇 수술 이번에 흑자 전환했고 최대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뭔가 이름이 큐로컴이랑 비슷하고 해가지고 잡주스러운 부분들도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흑자 전환했고 최대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 자, 세종공업 9,000원, 세종공업 9,000원, 세종공업 9,000원, 세종공업 9,000원. 네, 큐렉스는 6,300원. 자, 그 다음에 두산마켓인데, 두산마켓은 원래 미국 기업인데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국에 다 있는 기업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며. 근데 코로나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결국 야 투자 많이 해서 경기 부양시키기가 핵심이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결국 경기 부양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죠? 왜 기싸움 하느냐고. 너 좋은 꼴 내가 못 보겠어. 밀어. 되는 사람 쪽으로 밀어두자. 그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뭔가 인프라 투자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결국 두산마켓 같은 소형 건설기계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지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또 매각 이슈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31,500원 가겠습니다. 누가 되든 괜찮다라는 거고 매각 이슈까지 살아있다. 실적도 기본적으로 좋아요. 31,500원 전략 등록.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대형주니까 조금 더 담아도 괜찮겠죠. 자, 동구바이오제약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동구바이오제약 22,000원 다시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동구바이오제약 22,000원 다시. 자, 한 종목만 더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자, 지난번에도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셀트리온 다시 갈게요. 셀트리온 26만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개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다 있는데 아니면 사고 싶은데 하면은 지금 이야기 나갔다고 또 많이 산다? 그러지 마세요. 많이 사시라고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놓으면 뭐 전략 매매로 매도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도 좋고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도 있고 지수 올라도 수혜주고. 왜? 그동안에 많이 밀렸거든 사실. 그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한 3-4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호재가 뜨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지. 셀트리온도 들어가자. 물론 이제 다른 종목 한 5% 들어갔으면 이 종목 뭐 10%까지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냥 좋다고 했으니까 사놓고 그냥 묻어둘 생각으로 매매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겠다. 자, 오늘 종목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시장 이야기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유동성 장세니까 시장이 꺾일 거를 너무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 하지만 본인이 너무 막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뭐 미술 막 진짜 풀로 끌어다 쓴다든가 신용은 풀로 끌어다 쓴다든가. 그러니까 신용을 쓰더라도 풀로 쓰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왜? 반대 매매 나가요. 이런 장세에선 손실 나면. 그지? 근데 결국 손실 안 나고 기다리신 분들은 어떻게 시장 빠르게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는 가장 심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등락이 있는데 내가 대응을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전략 매매도 여러분들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해도 확실하게 하시면 힘든 시장이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여러분들 살려가실 수 있다. 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분위기 안 좋았지만 오늘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죠? 어제 오늘.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시장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지금 대응을 잘하면 그 기회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좀 마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시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내일도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